2025년 여름은 LA 전역의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암흑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연일 격해지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이에 따라 상권도 완전히 죽었거든요. 한인 상인들 사이에선 1992년에 공포가 되살아났죠. 폐업하는 가게들이 줄을 이었고 저희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문 닫을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LA로 온다고요. 한국의 축구 영웅. 손흥민 선수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연.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20년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올해 6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단속을 발표한 후 LA 전역에서 시위가 시작됐거든요. 처음엔 다른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한인타운 쪽으로도 번져왔습니다. 6월 초 어느 날 밤이었죠. 아내 경희와 함께 편의점 문을 닫으려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 소리 뭐야? 아내 경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위대가 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창밖을 내다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한인타운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까지 시위대가 몰려왔더라고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평소 하루에 300명 정도 찾아오던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특히 밤 시간대엔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안을 걱정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였죠. 어휴, 오늘 매출이 평소의 40%밖에 안 나왔어.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도 속으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6월 말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적자였거든요. 월세, 전기세, 상품 납품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경희와 함께 가게에 앉아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가면 3개월도 못 버틸 것 같아. 경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버텨왔는데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전 재산으로 시작한 이 마켓이었거든요. 수진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저희 가족의 모든 꿈이 담긴 곳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처음 봤어. 주말에 집에 온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버드 2학년인 딸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괜찮다, 일시적인 거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한인교회에서 다른 상점 사장들과 만나는데 모두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옆 블록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물었어요. 반토막 났어요. 정말 이대로 접어야 하나 싶습니다. 제 말에 여러 사장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7월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여름 성수기인데도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여보, 정말로 가게를 정리하는 걸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걸 포기할 순 없어. 저는 고집을 부렸지만 속으로는 아내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소 같으면 네온사인이 환하게 빛나는 한인타운 거리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어요.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직 대학생인 딸에게 가게를 접는다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할지, 생활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지. 다음 날 아침 경희와 함께 가게를 열면서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겠지? 그래도 문은 열어야지. 우리는 체념 반, 희망 반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말로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인데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접어야 하나. 아내 경희와 제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월 말 여름방학을 맞아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다녀왔어요. 하버드에서
2년째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와 경희는 웃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잘 왔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았어요. 수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대를 보고 와, 새로운 과자가 들어왔네라며 좋아하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진열대가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자 코너는 절반이 비어 있었고 음료수 냉장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출이 떨어지니 상품 주문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 좀 힘들어서. 경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엄마.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위로 인한 치안 불안, 급감한 매출, 계속되는 적자.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실 줄 몰랐어요. 수진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다. 일시적인 거야. 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 방학 동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쉬어야지. 학기 중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경희가 말렸지만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나왔습니다. 아빠, 요즘 주로 어떤 손님들이 와요? 예전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끔 오시고. 그럼 타겟 고객층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수진이가 진열대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사회학 전공답게 상황을 분석적으로 보더라고요. 수진아, 뭔가 좋은 생각이 있는 거야? 일단 지역 상황부터 파악해 볼게요. 수진이는 노트북을 켜고 한인타운 상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변화된 유동인구, 다른 상점들의 상황, 경쟁업체 현황까지 꼼꼼히 조사하더라고요. 와,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했나? 경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빠, 한인타운의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디서 본 거야? 저녁에 산책하면서 봤는데 특히 주말엔 20, 30대들이 꽤 많아졌어요. 다만 우리 가게 쪽으론 잘 안 와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메인 스트리트 쪽은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고 있었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만의 특별한 걸 만들어야겠네. 맞아요. 그런데 뭘 하면 좋을까요? 수진이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K-푸드는 어때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 많다고 하던데. 그것도 좋지만 이미 하는 곳이 너무 많아. 아, 맞다. 아빠, 혹시 스포츠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스포츠, 미국 사람들 스포츠 정말 좋아하잖아요. 특히 지역팀 응원하는 거. 수진이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LA에는 레이커스, 다저스, 램스 등 유명한 프로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수진이는 며칠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게 뭐야? 경희가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한인타운 전광판이 나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큰 글씨로 Welcome Son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LAFC에 왔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예요? 손흥민이 정말 LA로 와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뉴스에서는 손흥민의 LAFC 이적이 확정됐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이 드디어 미국으로 온다는 거였어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수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왜? 뭐가 대박이야? 아빠,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LA에 오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 아시아계 주민들까지 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게를 손흥민 응원 베이스 캠프로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응원 베이스 캠프? 네. 손흥민 응원용품도 팔고 한국 간식도 팔고 경기 볼 때 필요한 모든 걸 우리 가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수진이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적으로 들렸어요. 정말 될까? 해봐야 알죠.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잖아요.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어차피 망해가는 상황이니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늦게까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준비할지, 어떻게 홍보할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한인타운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정말로 전광판에 Welcome Sun이라는 문구가 떠 있더라고요. 그 아래로는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LA FC 로고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이미 일어나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아빠, 봤어요? 인터넷이 완전 난리예요. 수진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LA FC 이적 소식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 있었거든요. 와, 댓글 봐요. 한국 사람들 완전 흥분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LA 여행 계획 잡아야겠다. 손흥민 응원하러 미국 간다. 같은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올까? 아빠, 손흥민이 얼마나 인기 있는 선수인지 아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뛰었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도 했어요. 수진이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LA에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아시아계 축구 팬들까지. 점점 현실성이 있어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경희가 가게를 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뭔가 다르지 않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귀를 기울여 보니 정말로 그랬어요. 세상에, 손흥민이 LA로 온다고. 믿을 수가 없어.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빠, 지금이 기회예요. 수진이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인마트부터 가봐요. 다른 사장님들이 뭘 하는지 보고.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점심시간에 가까운 한인마트에 가보니 이미 사장님이 LA FC 머플러와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진열해놓고 있었어요. 민수씨, 왔네요. 한인마트 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벌써 손흥민 관련 상품을 준비하셨네요. 어제 밤부터 바로 주문했어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김 사장님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글쎄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젊은 사람들 문의가 벌써 몇 건 들어왔어요. 정말로 그 순간 20대로 보이는 아시아계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손흥민 관련 상품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내일 들어와요. 김 사장님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대박이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청년이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봤죠? 진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가게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역시, 아빠, 우리도 빨리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 일단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봐요. 수진이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LAFC 공식 머천다이즈, 태극기 응원 타월, 손칠 머그컵. 화면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해? 기본 세트로 $5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면 우리 가게 하루 매출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빠,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쳐요. 다른 가게들도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경희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조금만 해보는 게 어때? 너무 큰 돈은 부담스럽고. 그럼 $200 정도로 시작해볼까요? 수진이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응원 타월 몇 개, 머그컵 몇 개, 그리고 한국 냉동식품도 좀. 한국 냉동식품. 김밥이나 만두, 떡볶이 같은 거요. 경기 볼 때 먹을 수 있게.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저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했어요. 아빠, 그동안 가게 인테리어도 바꿔봐요. 인테리어? 한쪽 벽을
K푸드 앤드 손흥민 존으로 꾸미는 거예요. 수진이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냉동고 위에는 손흥민 포스터를 붙이고 가게 앞에는 현수막도 걸고 현수막까지? 네, 손흥민 응원 세트 판매 이렇게요.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포토샵으로 포스터를 직접 만들고 저는 현수막을 주문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물품이 도착했어요. 수진이가 택배 상자를 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응원 타월 20개, 머그컵 15개, 그리고 LAFC 미니 깃발들이 들어있었어요. 오,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예쁘다. 이거면 충분히 팔릴 것 같은데요. 경희도 신이 났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가게 한쪽 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냉동고 위에는 손흥민 포스터를, 그 앞에는 응원용품을 예쁘게 진열했어요. 우와, 완전 다른 가게 같아.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평범한 동네 편의점이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변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손흥민 응원 세트 판매, 손흥민 팬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써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정말 팔릴까? 오전 11시쯤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혹시 여기가 손흥민 상품 파는 가게인가요? 30대 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타월은 얼마예요? 개당 $10예요. 2개 주세요. 첫 번째 판매였습니다. 아빠, 팔렸어요. 수진이가 신나서 저를 불렀어요. 그날 하루 동안 응원용품을 찾아오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타월 5개, 머그컵 3개가 팔렸어요. 진짜 되는 것 같은데. 경희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손흥민의 첫 경기가 있을 때였거든요. 첫 판매 이후 저희는 더욱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빠, 온라인 주문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판매 현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벌써 이 속도면 일주일 안에 떨어질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손흥민 관련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두 번째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500어치를 주문했어요. 태극기 응원 타월 50개와 손흥민 머그컵 30개, LAFC 미니 깃발 40개. 수진이가 주문 내역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냉동식품도 주문했어요. 김밥 20팩, 만두 15팩, 떡볶이 10팩. 경기 볼 때 간식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아이디어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냉동고 공간이 부족해. 경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기존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찬 냉동고에 한국 냉동식품까지 넣으려니 자리가 모자랐거든요. 어떻게 하지? 아빠, 차라리 냉동고를 하나 더 사는 게 어때요? 냉동고를 또 중고로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냉동식품 전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찾아보니 상태 좋은 중고 냉동고가 $300에 나와 있었습니다. $300면 아빠 투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결국 중고 냉동고를 샀습니다.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350였어요. 이틀 후 냉동고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놓을까? 가게가 그리 크지 않아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기 구석에 놓고 위에 손흥민 포스터를 더 크게 붙이면 어때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손흥민 코너가 되겠네. 맞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새로운 냉동고를 설치하고 나니 정말로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쪽은 일반 편의점, 다른 한쪽은 손흥민 응원 전문 코너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 드디어 모든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많이 왔네요. 박스가 5개나 되더라고요. 하나씩 뜯어보니 품질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특히 태극기 응원 타월은 천이 두껍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이거면 $2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비싸게 하면 안 팔려요.
$1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가격을 조정했어요. 상품 진열을 새로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손흥민 코너를 더 눈에 띄게 만들려고 조명도 추가로 설치했어요. 우와, 이제 진짜 전문점 같다. 경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들어오자마자 손흥민 코너가 확 눈에 들어왔거든요. 다음 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와, 이곳 정말 대단해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감탄했어요. 손흥민 유니폼 있나요? 유니폼은 아직 없어요. 대신 타월, 머그컵, 깃발이 있어요. 수진이가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하나씩 다 주세요. 하루에 10개 이상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수진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SNS도 해야 할 것 같아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우리 가게 사진 올리고 그런 걸 왜 해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SNS로 정보를 찾아요. 우리 가게가 손흥민 응원용품 파는 곳이라는 걸 알려야죠.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오는 손님들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바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냥 Sunny Convenience Store는 어때? 아니에요. Sunzone LA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Sunzone Convenience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어요. 수진이는 가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포스터, 응원용품, 한국 냉동식품까지. 샵 손흥민 샵 LAFC 샵 코리안푸드 샵 LA 코리아타운. 해시태그도 전략적으로 달았어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명이 늘었습니다. 아빠, 봐요. 댓글도 달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요. 어디 있어요? 이 가게 꼭 가봐야겠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자 실제로 SNS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한국 만두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냉동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데워서 먹을 수 있나요? 저기 전자레인지 있어요. 심지어 가게에서 바로 데워 먹고 가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올게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들이 맛있다며 좋아했어요. 수진아,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구나.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손흥민 첫 경기 때까지 더 준비해야 해요. 첫 경기가 언제야? 8월 9일이요. 시카고와 원정 경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진짜 시험일이구나. 맞아요. 그날 잘 되면 정말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손흥민의 첫 경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가게를 접을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경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방향은 맞는 것 같아. 저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8월 9일, 드디어 손흥민의 MLS 데뷔전 날이 왔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수진이가 새벽 6시부터 저를 깨웠어요. 벌써? 경기는 몇 시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이에요. 시카고 원정 경기죠.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혹시 일찍 와서 응원용품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여보, TV도 틀어놓자. 경희가 제안했어요. 가게 TV에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손흥민 포스터 바로 아래에 Today is Son's debut day 라는 팻말도 붙였습니다. 오전 8시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손흥민 첫 경기죠? 40대 한국인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네, 9시 30분에 시작해요.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토요일 아침인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한 20대 커플이 흥미롭게 진열된 손흥민 코너를 둘러보더니 한 번에 $35어치를 샀어요. 9시가 되자 가게 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경기 중계 보고 갈 수 있나요? 한국인 대학생 몇 명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자리가 좁아서. 괜찮아요. 서서 볼게요. 정말로 가게 안에서 경기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커피와 간식 등 먹거리들도 꽤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9시 30분.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와, 손흥민이다. TV 화면에 손흥민이 나오자 가게 안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언제 들어가지? 후반에는 나올 거야. 사람들이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LAFC가 먼저 1대 0으로 앞서갔다가 시카고가 금세 1대 1로 따라잡았어요. 아쉽다. 가게 안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시카고가 2대 1로 역전했거든요. 이러면 손흥민이 들어가겠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후반 15분 손흥민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나온다. 가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후반 16분 드디어 손흥민이 투입됐어요. 우와, 가게 안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손흥민이 들어가자마자 LAFC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역시 다르네. 움직임이 완전 다르잖아. 사람들이 신나게 해설했어요. 후반 25분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했어요. 상대 수비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서 반칙을 했거든요. 페널티킥.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야. LAFC의 주장이 페널티킥을 찾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2대2 동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경기 보고 있다며? 우리도 좀. 어느새 가게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는 당황했어요. 아빠, 문 열어놓고 밖에서도 보게 해요. 수진이가 재빠르게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밖 사람들도 TV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경기는 2대2로 끝났지만 손흥민의 임팩트는 확실했어요. 비록 무승부지만 손흥민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네. 맞아, 들어가자마자 달라졌잖아.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응원용품 있나요? 한국 간식도 사갈게요. 경기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상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타월 2개, 머그컵 1개, 만두랑 김밥도 주세요. 깃발은 얼마예요? 수진이와 경희,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계산하기도 바빴어요. 어머, 이런 일이. 경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평소 하루 종일 해도 $100 정도 나오던 매출이 경기 후 2시간 만에 $300를 넘었거든요. 아빠, 대박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여기가 손흥민 응원하는 곳이죠? 소문이 소문을 낳고 있었어요. 저녁까지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이 $600예요. 경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600면 폭동전 평소 매출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네, 응원용품만 $200, 한국 음식이 $150, 그리고 일반 편의점 상품까지. 수진이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줬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웃어보네. 경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지. 수진아, 내 덕분이야.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자기 전에 경희에게 말했어요. 정말 손흥민이 우리 가족의 구세주네. 경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나?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600라는 매출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어제 밤 정리해둔 장부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600가 맞았습니다. 정말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수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서. 저도요. 너무 신기해서 잠이 잘 안 왔어요. 수진이도 들떠 있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올까? 올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 경기 때 또 올게요. 한인타운 최고의 한국 간식. 손존이 최고예요.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가게를 열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경기 보러 왔던 사람인데 친구들 데려왔어요. 어제 왔던 대학생이 친구 4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와, 이곳 정말 멋져요. 친구들이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한국 만두는 어떻게 먹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돼요. 수진이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친구들은 응원용품과 한국 음식을 한 알음씩 샀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손흥민 가게죠? 50대 한국인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소문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응원용품 좀 사갈게요. 손자들 줄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어났어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매출 봐. 경희가 흥분해서 장부를 보여줬어요. 일주일에 2,500달러예요. 2,500달러면 폭동전 한 달 매출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손흥민 관련 상품이 1,000달러, 한국 음식이 800달러, 일반 상품이 700달러. 카테고리별로 모든 게 늘어났어요. 이제 정말 안정될 것 같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변화였어요. 아저씨, 다음 경기는 언제예요? 8월 17일에 뉴잉글랜드와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올게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팬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꿈만 같다. 저는 감회가 깊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가게 접을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몇 달 만에 이렇게 웃어보네. 경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여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아빠,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부러워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뭘? 교회에서 다른 사장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희가 다른 사장님들께 하소연만 하던 처지였는데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네. 맞아요. 그런데 아빠,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손흥민이 계속 경기할 테니까 저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죠. 수진이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다른 한국 음식도 더 늘리고 천천히 하자. 너무 욕심내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이 눈에는 여전히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저는 손흥민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다, 손흥민.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 선수의 이적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인스타그램에 전국 배송 시작라고 올렸어요. 놀랍게도 첫 주에 온라인 주문이 10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주문이 오네. 심지어 텍사스에서도 왔어요. 한국계 미국인들과 축구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한인회에서 연락 왔어요. 한인회, 손흥민 홈경기 맞이 거리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가게가 중심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LA 한인회에서
손흥민의 첫 홈경기에 맞춰 한인타운 거리축제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거리축제, 한인타운 메인 스트리트를 맡고 여러 가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라고 우리 가게가 손흥민 붐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해져서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문 닫을 생각까지 했던 가게가 한인타운 거리축제의 중심이 된다니. 해볼까? 당연히 해야죠. 수진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거리축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협력해야 하고 시에서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하지만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저희 가게의 성공 스토리가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희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 가게 덕분에 한인타운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어요. 한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거리축제는 손흥민의 첫 홈경기인 9월 1일에 맞춰 계획됐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요. 수진이와 함께 축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대형 손흥민 현수막, 한국 음식 부스, 응원용품 판매대까지 오랜만에 활기와 분주함이 가족 모두를 설레게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지요. 수진이가 하버드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8월 말, 이제 새학기 준비를 위해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정말 가야 해? 경희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는 가야죠. 수진이도 떠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번 여름방학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가족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수진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진심으로 걱정됐어요. 수진이가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SNS 관리부터 온라인 주문까지 다 담당했거든요. 아빠, 이제 저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다고 해서 안 도와드리는 건 아니에요. 화상통화로 계속 상의할 수 있잖아요. 수진이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마지막 주말, 가족끼리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가족 사진 찍자. 손흥민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이 포스터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네. 경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포스터가 아니라 손흥민이 구해준 거지. 그리고 수진이의 아이디어가. 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고생했지. 마지막 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처음에 손흥민 소식 들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갑자기 소리 질렀잖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응원용품 몇 개 팔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가게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일단 9월 1일 거리 축제부터 성공시키고 그 다음엔 온라인 사업도 더 키우고 한국 음식 종류도 늘리고. 좋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래야지. 그날 밤 수진이는 정성스럽게 메모를 작성했어요. 아빠, 이거 제가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운영 가이드, SNS 관리하는 법, 온라인 주문 처리하는 법, 상품 주문 타이밍까지 A4 용지 10장에 빼곡히 적힌 매뉴얼이었어요. 제가 없어도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진이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가족이 함께 한인타운 거리를 걸었어요. 와, 정말 많이 바뀌었네. 몇 달 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리에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 손흥민 포스터와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가게만 바뀐 게 아니라 한인타운 전체가 바뀌었어. 맞아요.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가게를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가게도 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권이 살아났거든요. 코리아타운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졌네. 아내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배웅하는데 마지막에 딸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 다음 경기 때 영상통화로 같이 봐요. 그래야지. 여긴 힘들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정말 그렇다. 수진이가 떠난 후 저와 경희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해야 하네. 괜찮을까? 해봐야지. 수진이가 다 가르쳐줬잖아. 그날부터 수진이 없는 가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좀 서툴렀어요. SNS 관리도 어색하고
온라인 주문 처리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남긴 매뉴얼과 영상통화 도움 덕분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빠, 잘하고 계세요.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수진이가 격려해줬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한 편의점이 이제는 한인타운의 명소가 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손흥민 포스터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마워요. 손흥민 선수,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2025년 여름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저희 가족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